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헌재 변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최후 진술까지 67분 정도 진행되는 진술까지 다 들었는데 예. 총평을 하고 넘어가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직 안 끝나서 총평이라고까지는 뭐 하겠습니다만은 네. 다만 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도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역시 최후 진술이 네. 이제 간첩이 들끓는 이 나라는 곧 망한다. 간첩 25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 야당과 노조는 다 간첩 지령받고 하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태원 참사 때 분노를 자극하고 핵오염수 선동을 한 건 다 북한 지령이다. 네. 이제 이걸로써 이제 본인의 엑시트 어떤 출구 전략 방향성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전국에 대해 가지고 역시 또 하나의 어떤 상당히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선동적인 어떤 정치 선전회장을 만들었다. 물론 탄핵은 이상 없이 됩니다. 이상 없이 뭐 된다. 그걸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있었던 완전히 대한민국을 폭파시켜 버리는 듯한 이런 어떤 선동. 네. 요것이 이제 어떤 그 극한적인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옥중 정치가 계속되겠구나. 이런 어떤 그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윤석열의 최후 진술과 그 극렬 지지자들 또 광장의 이제 태극기 부대들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간첩을 갖다가 전면에 내걸고 투쟁을 하게 되면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네. 태극기 집회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키워왔는데 네. 그때 가장 핵심적인 고언은 한 문장이었어요. 뭐였죠?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게 가장 네. 효과가 컸다고. 이제 반공 그렇죠. 이걸로. 예. 문재인은 간첩이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은 야당과 노조는 간첩이다. 그다음에 배후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판짜기가 들어가는데 네. 이게 참 한 10년 가까이 된 어떤 그 우리 사회에 청산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이게 이제는 드디어 권력자의 입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체계를 갖추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네.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의 위기가 그렇네요. 이게 내전형 연설이거든요. 저 연설 내전형 연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간첩이 쳐들어왔어. 빨리 큰일 났어. 우리가 동원이 돼야 네. 돼. 우리나라 큰일 났어. 내전 선동이거든요. 이것도 쿠데타입니다. 내란 선동이거든요. 내란 선동을 마지막까지 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지지자들 향해서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듣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민주주의의 원리가 어떻게 파괴되는 걸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간첩이 득실득실할 경우에 국가 권력은 대신문관이 되는 겁니다. 대신문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 시민을 향해서 너 누구 편이야? 시진핑 개새끼라고 말해봐. 네. 김정은 XX라고 얘기해봐. 예. 이렇게 하면서 검열과 신문의 그 권한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이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양심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친미를 하건 반미를 하건 무슨 북한에 대해서 친북을 하건 반북을 하건 마음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그걸 검열하는 거죠. 그걸 검열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대신문관의 역할 이거를 향해 치달아야 된다는 거고 그게 당장 안 되면은 정광훈 같은 희대 인물이 대신문관을 자처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불신검문과 신문 이게 주된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민을 향해서 윽박지르죠. 너 누구 편이야?
그렇네요. 이렇게 검문을 하는 거. 단계. 시민이 시민을 검문하려고 그러고. 이게 이제 공격의 초기 단계거든요. 그런 현상이 그 서울대에서 나왔고 이화여대에서 나왔고, 네. 또 그 광주에서 찬반 집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네. 이렇게 적과 동지로 나누면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문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런 데서 이제 권력의 효능감을 느끼는 거거든. 안 되면 자기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 국가 권력이 못하면은 시민끼리 감시하는 네. 사회. 그래서 뭐 예컨대 신상 털기 같은 게 일상화되고, 예. 그게 다 검문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가족 관계가 어떻고 어디에 살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과거 행적이 어떻고 네. 이렇게 신상을 털고 또 굳이 뭐 그렇게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시민도 신상을 털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일반 시민들까지 신상을 털고 거기서 두려워하게 되고. 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제 남녀 젠더 갈등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참 여성운동 페미니즘을 보면은 내 특이한 걸 느끼는데 이제 완전히 걸어 잠궜어요. 어디서 모이는지 몰라.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자기 방어 기제가 들어가는 거지. 침탈당하지 않고 신상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네. 이런 두려운 여성들이 완전히 폐쇄적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네. 남자들은 또 남초 커뮤니티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폐쇄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찌질한 남자들이 환영받는 조직이거든. 우리 다 찌질하잖아. 세상 불공정하잖아.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때려 엎어야 되잖아. 네. 윤석열이는 뭔가는 했잖아. 국회 가서 의원들 체포하려고 그랬다. 봐. 그러고 저거라도 하잖아. 이렇게. 이제 여기는 분노의 그 증오의 커뮤니티가 되고, 네. 여성 커뮤니티는 자기 방어의 커뮤니티가 되죠.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분열이 되는 상황까지 간다. 이게 내전의 10단계 중에서 3 내지 4단계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격이 나타났거든. 네. 이게 5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5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가는 내전 상황인데 윤석열은 더 높이라는 거지. 이 양상을 더 높여라. 그리고 검문해라, 신문해라. 네. 이게 쌓이는 게. 그 간첩론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7단계입니다 지금. 미국이요? 예. 거긴 무장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저 오바마 때 자경단, 네. 그 백인 민병대가 한 4개 정도 됐어요. 지금 400개입니다. 그래서 내전 전 단계에서 네. 중앙선을 침범하고 드디어 돌진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중앙차로에 가드레인이 설치돼서 가까스로 막은 거지. 이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그나마 가드레일에서 막아주는. 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선거와 그 의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게 7단계예요. 8, 9단계는 뭐겠어요? 8단계는 공격 단계고 9단계는 이제 말살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세르비아가 인종 청소를 보스니아 무슬림들한테 한 거라든지 이런 내전 단계인데 가장 놀라운 거는 10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10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렇게 대량 학살보다 더 심한 단계가 뭐냐고. 10단계가 부정의 단계인데 예. 우리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었어. 이렇게 자기 부정과 합리화가 들어가는 단계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양이 있어. 이거는 뭐 옛날 그 저 중세나 고대 시대에 많이 나오는데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퍼졌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박살날 위기에 처했는데 저 못 보던 거지 하나가 있거든. 더럽고 저놈이야. 저놈이 나타나고부터 마을에 전염병이 퍼진 거야. 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서 돌을 던져. 네. 그 돌을 그 맞은 불쌍한 거지가 죽어.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겠지. 그런데 그 이제부터 이런 단계가 오는 거야. 우리가 죽인 건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괴물이야.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일군의 그 조직이
그 시체를 빼돌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괴물을 물리쳐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18에 단계까지. 광주는 예. 북한의 간첩이 와서 한 거야. 음. 그 간첩을 진압한 거야. 시민을 진압한 적이 없어. 오케이. 또 연결이 되네요. 이게 이제 학살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이죠. 제주 4.3이나 이런 것들도 고조 공산주의자가 예. 일으킨 폭동이야. 우리는 선량한 시민을 죽인 적이 없어. 오히려 선량한 시민을 죽인 거는 그 공산 게릴라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를 찍는 게 10단계라는 거거든. 그게 이제 과거에 다 일어났던 일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다 이제 진상이 규명이 되고 정리가 되는 단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그야말로 반동이 지금 일어나 가지고 네. 다시 또 그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 전쟁을 벌리면서 그때 신문하겠다. 사실은 원래 계엄 자체도 야당 선관위 다 잡아들여가지고 네. 노조까지 잡아들여가지고 신문하려는데 극도로 집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번 계엄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게 예. 과거의 그 군사 반란은 예. 어떤 시설이나 기능을 장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렇죠. 국회, 방송국, 대학 이렇게 해서 거점을 점령하고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계엄은 국회나 언론 기능 그 자체의 장악보다는 특정 인물의 체포에 극단적으로 집착을 했거든요. 그렇죠. 체포 명단이 바로 나오고 네. 체포조 근데 만들어지고. 사실은 그런 체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국회 가서 단전단수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전산을 장악하고 이런 어떤 거에 원래 주안점을 뒀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인원을 통제하고 누구를 체포하는 쪽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그건 나중 문제거든. 그렇죠. 원래 일이 성사되려면 그렇죠. 어. 근데 그게 바뀌었네요. 선호 순서가 바뀌었다. 관계가.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군인들의 항명과 저항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원래 성공하기 어려운 거를 무시하고 또 시민이란 변수도 고려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의 초기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는 거는 어떤 국가의 신경과 동맥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국헌을 문란시키는 게 제일 중요했을 텐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부실하고 반면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더라. 그건 또 구별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번 계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오심이 망친 선거, 계엄이라고. 그 증오가 네. 시야를 흐렸고, 그래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못하게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체포, 수거, 제거 여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2.12 때 보자고. 그 79년 12월 10일 날 그 있을 때 사실 그날 체포된 사람은 없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회가 마비되고 뭐 이렇게 되지. 네. 나중에 5.17 때 대규모로 체포가 돼요.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조치. 그러면 이제 5.18 그렇죠.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미 신군부가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할 때는 이때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네. 다 잡아들이죠. 그런데 밤 10시를 기해 가지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체포는 저녁 8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예비검속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류의 어떤 그거는 뭐냐면 이제는 신군부가 전면에 등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네. 이미 국회 기능은 장악이 돼 있었다고. 근데 이번에 계엄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12 같은 그 기능과 시설을 장악해서 우세를 점하고 네. 5.17은 한참 뒤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판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도로 인물에 집착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네. 어떤 쿠데타를 해가지고 무슨 어떤 그 새로운 사후의 수습 계획보다는 희생양 찾기.
희생양 찾기. 그러니까 저기 못 보던 거지가 마을에 나타났는데 그 뒤에 전염병이 퍼졌다고 선동을 하면서 네. 바로 저 괴물을 향해 돌을 던지자. 이런 류의 행위에 가깝고 네. 그것은 이제 그 희생양에 대한 폭력 행사는 될지언정 사실상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의 폭력의 기운이 높아지니 그 희생양한테 그 폭력의 기운을 해소하고 배설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양 사냥에 가까운 계엄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의 단계가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죽인 건 짐승이었어. 또 뭐 우리가 체포한 애들은 간첩이었어.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거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계엄이 예. 매우 중세식 마녀 사냥에 가까운 계엄이었다는 겁니다. 난 이거 신봉건주의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신봉건주의. 근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엄이라기보단 처절한 복수국에 가깝고 복수국에 가깝고 저기 이 권력의 광기가 거의 광란적인 양상으로 표출이 되는. 이게 이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복수심, 증오심 이게 커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게 저기 지혜의 눈을 멀게 한 거면서 이제 광란으로 치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평소의 생각을 그나마 저기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에 맞게 펼쳐놓은 게 윤석열의 최후 진술이었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지금도 김건희 녹취가 막 여러 개 이제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그런 분노, 증오, 뭐 언론사에까지 조선일보에까지 그런 분노를 드러내고 그리고 명태균 USB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될 위험에 처하니까 결국엔 계엄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를 보면은 상당한 히스테리가 느껴져요. 히스테리. 어떤 겁니까? 그 조선일보 얘기할 때. 그 굉장히 히스테리가 느껴지거든요. 예. 그 숲속의 방이라는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가 있어. 네. 그 여주인공이 누구더라? 그 아주 참 독특한 캐릭터던데. 예. 그 아이도 죽이고 막 살인을 예사로 저지르는. 네. 하면서 그걸로 자기 생존 전략을 하는. 그런데 그 캐릭터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나야 뭐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이번에 나온 녹취록을 보면 거의 히스테리 같거든. 옛날에 이명수하고 녹취는 그때는 그래도 조심스러운 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랑 또 달라졌군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라인이 이 정부에 건재하고 여전히 그 내란 수사에 어떤 걸림돌이 되는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이 양상은 아직도 김건희 권력은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권력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 설명에 따르면 계엄 이후에 했다는 말이니까 이게 뭐 다 무산이 된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할 정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권력을 계속 쥐고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다 될 거야. 이런 생각. 그렇죠. 가만히 죽지는 않을 거야. 이런 도끼. 거기서 나오는 히스테리. 그다음에 검찰에 무슨 약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경호처를 줄 세우고 이러면서 그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게 뭔 또 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요? 이런 비정상성이 오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무지한히 많이 걸리고 방어권 보장 다 해줘야 되고 피의자 권리 다 보장해줘야 되고 그건 시간 여유를 엄청나게 허용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재결집을 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원래 10%대까지 떨어졌거든. 맞아요. 탄핵되니까. 근데 오히려. 대통령에서 탄핵되고 감옥에 가니까 네. 지지율이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40%.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복귀해서 뭐 하겠다, 뭐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대통령 아닙니까? 희한한 게 감옥 가니까 감옥 가니까 3배가 올라 참.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국민의힘이 경악을 한 거예요. 못 떠나겠다. 이거 떠나면 배신자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도에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 이후에 그 상황을 아마 복귀를 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대응하는 거 이것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그때는 때.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버렸죠. 어허. 그리고 지지율이 4%로 떨어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30%대에서 4%대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여기는 거꾸로 10%대에서 30%대로 올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렇게 윤석열 잡고 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예,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있었죠. 네. 그 암살 테러 부산에서 일어난. 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왜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예. 했는데 그 직후부터 이상하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예. 곧 뭔 일이 터질 것 같다. 어쩌면은 국지전 아니면 계엄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급격히 하는데 이제 공격이 뭔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김용현이 국방장관으로 오고 음. 군 인사들이 있고 하면서 뭔가 준비가 됐다. 이제 공격 신호가 나왔다. 이게 민주당이 공격이 임박했다고 느낀 때가 언제냐면은 네.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직후입니다. 음.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네. 곧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고. 그때부터 자주 했다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다.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중앙에 조준이 돼 있구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보기에도 네. 그냥 사법 과정이라는 정상적 절차도 있는데 그거 갖고 성이 안 차는구나. 그렇죠. 그러더니 계엄 때 양상을 보니까 체포. 체포에 극도로 집착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계엄을 망가뜨린 네.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쭉 하나의 맥락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그 저기 이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된 이후에도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들조차도 요즘은 화가 많이 나신 게 도대체 언제 끝나냐.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특히 식당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도 이렇게 가다 알아보시는 사장님들이 의원님 언제 끝납니까? 못 살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죠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분.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과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나? 이런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야. 네. 너무 피로하고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그 저기 뭐야 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우리도 지금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견고하고 강한 시민 사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씩 조금 지쳐가는 듯한 양상을 보이니까 저쪽에서는 더 결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주말에 광화문이나 어디 그 집회 나가면은 네. 탄핵 반대 집회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거기가 사실입니다. 더 이제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근데 우리가 허구한 날 그렇다고 해서 결집할 수는 없고 우리도 일상이 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의외로 야당 지지자들이 힘들어하신다. 그거는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고 많이 내란 힘들어하신다.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2년 반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거 하나 뿌리 뽑는 게 이다지도 어려운가. 네. 이런 어떤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한국 민주주의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내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념, 세대, 지역으로 갈라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갈라진 나라에서 민주주의 규칙이 작동하기 힘든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정체성 충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네. 또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중이 되다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된다 한들 건강한 민주주의가 오겠냐? 우리 일상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네.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데 조금 무언가 불확실성 이런 거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국가가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자가 어느 정도 그 의사대로 통치가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를 못하면 네.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내정, 쿠데타, 폭동이 이렇게 찬 거라는 이유는 네. 민주주의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 깨지면서부터 후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해야겠네요. 다시 바로 예. 세우고 예. 그 믿음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 분노의 세대가 희망의 세대로 전환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해도 민주주의는 어둠 속으로 가버린다. 네.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분노한 청년들한테 말을 걸어주고 네. 얘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부분들 우리가 같이 체험해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 세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기득권을 좀 양보해서라도 어떤 그 청년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보면 솔선수범이라는 나타나서 당장 청년들의 15%에 이르는 실업률을 해결은 못 해준다 하더라도 네. 해결을 해주려는 노력은 하고 소통은 하는구나. 이런 정도까지만 돼도 훌륭한 거거든. 그것도만 해도 훌륭한 거거든요. 네. 더 이 노력을 하고 세대 통합을 위해서 또 이제 내란 사태 종식 헌재가 판단 내리면은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때는 이게 매듭이 지어지고 희망이 보이는 건 생각을 할 텐데 압도적인 뭐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정권 교체 하면서도 정권 교체 이후에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열심히 해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시민사회의 규합, 통합, 그러면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 나가는 길은 네. 이제 새로운 연합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손잡고 같이 정권을 만들자. 네. 이런 정도의 어떤 배포 있는 판짜기, 이런 어떤 연합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네. 이런 어떤 어떤 좀 대담한 행보를 하면 이제 다수파 연합이 결성되는 건데 이게 2016년의 촛불 정신이에요. 원래가 이거였어요. 그 그 당시 뒤에 돌이켜보면, 그 뒤에 실행이 안 되니까 네. 다시 정권 뺏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40%로 집권했습니다. 41%인가 그래. 네. 그러나 80% 지지를 얻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촛불 시민의 지지율입니다. 네. 그래서 보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 줬다고. 으흠. 박근혜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탄핵의 강을 걷는 거거든. 박근혜의 강을 건너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항상 7, 80% 되는 높은 지지율은 그 촛불의 지지율입니다. 정작 문재인 대통령 본인은 40%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시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민주당 지지율이 아니라 촛불의 지지율이고 그때가 확실히 다수파 연합이 결성된 일명 탄핵연대 시간이었다는 거지. 네. 근데 이게 금방 깨지거든. 뭔가 연합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면서 금방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라고 새누리당에서 나온 의원들이 새누리당으로 복귀를 해버리는데 그랬죠. 이때가 위기의 시작이었다고. 이때가 바로 위기의 시작이고 네. 그 뒤로 보수가 다시 재결집 때 절치부심하는 진용을 갖추게 된
이게 제가 보기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었고 거기서 촛불 정신은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무너진 건데 그런데 지금 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하는데 네. 누구하고도 손을 안 잡았어요. 안철수도 놓쳤지, 심상정도 놓쳤지, 김종인 같은 사람도 놓치지. 대부분 그 연합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어떻게 좀 돌파해 보려고. 물론 안철수한테는 손을 내밀었지. 그러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손을 내밀거든. 저쪽은 납치 계획까지 세웠더라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안철수 납치 계획까지. 그러니까 허망하게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잃었어. 이것저것 다 잃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석패를 했는데 지금까지 야권 세력이 어떤 선거든 저 대선에서 50%를 넘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41%로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48%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됐어요. 박근혜 몇 프로입니까? 51.6%죠.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진보가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게 우리가 50%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겨우 평평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뭐랄까 이 무도한 권력의 계엄을 분쇄시키고 더 나가서 탄핵까지 이끌어냈던 이랬을 때 이제 그 제정당들과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협력을 했고 이런 토대 위에서 다음 정부가 하나의 그 정신을 기리는 연합의 어떤 가치를 네. 이제 구체화할 수 있는 네. 이런 정도의 그 판을 짤 수 있다면은 네. 저는 새로운 나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성공한다고 아주 확신을 하고 네. 또 거기에 너나 없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네. 정말 이 나라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더 나아가서 조금 뭐랄까 사회 대개혁을 네.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역사적인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극우 세력은 이제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이런 정치 기획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이 이제 사실은 뭐 정말 중요한 기회고 또 절실함 속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선언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정의당 소속이고 어제도 뭐 정의당 당원 저 강연을 하고 왔는데 네. 많이 아픈 당이기 때문에 또 위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지만은 예. 만약에 이 정의당이 이제 대선 때 80만 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60만 표는 네. 후보를 안 내도 민주당에 안 가는 표거든. 아하. 근데 이걸 소수라고 무시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협력을 이끌어내면은 60만 표가 작은 표입니까? 그게 작은 표인가? 작은 표는 아니죠. 소중한 표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번엔 정권 교체, 내란 세력 응징이 우선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정의당이 후보 내는데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이거는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데 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저기 뭐 또 이쪽에서도 독자 노선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나는 다수파 연합을 결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정권 교체 협력을 하고 네. 어떤 떡고물도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네. 하면서 완전히 내려놓고 그 대신 어떤 협력을 호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거 왜 못하냐?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한 자리 얻으려고 저쪽에 쫓아가는 뭐 우리 당의 탈당파들은 솔직히 말해서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제 기득권도 남아 있는 기득권은 없지만은 더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나 일단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하는데 어떤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식민지 시대에서
영국군에 협력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 저기 인도 민중들을 설득해 가지고 일단 영국군을 돕자. 이렇게 하고 몰아내자. 독립을 쟁취하자. 예.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 노선이 거의 틀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어떻게 식민지 원흉을 돕습니까? 그렇죠. 무장 투쟁을 해서 이 기회에 영국군 쫓아내도 시원찮은 건데. 네. 근데 간디가 했기 때문에 인도 민중이 믿어준 거예요. 간디가 이걸 설득을 했기 때문에. 네. 간디는 인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어주고 마침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야 뭐 이제 상당히 거덜이 나 버렸지만 그러나 이 정권 교체의 대의를 향해서 간디가 영국군에게 협력하듯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사회에 어떤 연합이 출현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연합정부로 될 때 이게 뭐 장관 자리 하나 달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석하신다면은 그것도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이러면서 연합 그 자체가 목적이다. 연합 그 자체고 그다음에 이제 두루두루 인재들을 예. 폭넓게 기용을 이렇게 한다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그냥 꽝꽝 임명직 안 간다고 딱 박아버리고 그리고 저기 뭐냐 대신 다른 좋은 인재들 많이 쓰라고 하면 네. 됐지. 백인중군 하면서 그러면 됐지.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요 뭐 그렇게 되든 말든 저는 갈 생각이 없어요. 예. 그 아까 그 저기 뭐냐 신용환 교수가 장강 얘기하대. 장관? 장강의 뒷물결이 예, 앞물결을 예. 몰아낸다. 요 직전 시간에 네, 맞아요. 그런 말을 쓰대. 예. 그 장강의 맨 마지막 하류가 어디냐? 야, 어디? 상하이거든. 거기서 바다로 나간다고. 예. 그 장강이 오나라 월나라가 싸우던데요. 거기가 장강의 하류라고. 네. 그럼 5월 동주 아세요? 5월 동주. 절치부심 와신상담. 이런 말이 나는들은 그 오나라 월나라의 그 원한과 보복의 싸움은 아주 유명하잖아. 그런데 오나라가 부차가 임금인데 네. 마침내 복수를 하고 제압을 한 거야 월나라를 와신상담해서. 네. 그랬는데 그 서서히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런데 두 명의 뛰어난 인재가 있었어요. 그 부차 밑에 하나는 오자서라는 장군이고 또 하나는 손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손자병법의 그 손무야. 그 저자라고. 그런데 전쟁을 이겨놓고 보니 이게 부차 임금이 서서히 그냥 옛날에는 그 인재들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같이 고생한 친형제 이상의 그 관계였는데 네. 이제 와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뭐 니들이 뭐 한 게 있냐? 그때 내가 그 절치부심하고 선왕의 그 비극을 내가 원수를 갚은 거고. 네. 그러면서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무가 딱 보니까 이 밑에 오래 있다가는 내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오자서 장군을 설득을 한다고. 네. 나가자. 이제 나가자. 근데 오자서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뭔 소리야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나는 나갈게 하고 손무는 나와가지고 손자병법을 쓰는데 이 손무가 자식한테 남긴 그 유지가 뭐냐? 절대 출사하지 말라. 병법을 연구한 가문이다. 우리 가문이. 근데 어떤 자리에 진출하고 욕심을 내면은 이게 순수성이 훼손이 된다 이거야. 네. 그래서 대대손손 벼슬을 안 해. 그래서 그 손자병법이 위대해진 거거든. 반면에 오자서는 어떻게 됐느냐? 네. 뭐 한 받아 죽어요. 완전히 깨구락지가 됩니다. 근데 딱 봐가지고 저기 뭐야 오만해지는 군주나 권력자가 있으면 즉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다는 거야. 네.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5대 손이 손빈이란 자인데 5대 정도 지나니까 이제 유지가 희미해져 가지고 출세를 해버린 거야. 그래요. 그런데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안전뱅이가 돼. 아. 그 연고를 잘라버렸거든. 모함으로. 그래가지고 평생 안전뱅이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아까 예. 그 장강 얘기를 하던데 예. 이게 장강은 알고 있다. 이 어떤 그 엄청난 서사를. 네. 앞물결 뒷물결 정도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엄청난 얘기. 그래서 내가 상해에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네. 얘기를 쭉 하거든. 아. 여기가 바로 오나라 월나라의 그 현장 아닙니까? 이랬는데 중국 교포나 중국인들이 못 알아들어.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르대. 예.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 좋아는 하더라고. 그래서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절치부심해서 그 나가는 이 새롭게 출현한 우리 사회 다수파 연합 이게 탄핵 연대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권 교체 주역으로 돼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의 그 고립화 프레임을 완화하고 돌파해주는 네. 그 대응 프레임을 만드는 게 이거야. 아하.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중도 보수주의라고도 하는 건데 예. 그 중도 보수는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인물을 통해 구현이 돼야 됩니다. 김대중은 JP한테, 노무현은 정몽준한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로서 연합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보수로 간다는 말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은 더 뚜렷이하면서 네. 대신 누군가를 옆에 세워서 네. 뭐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도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주의는 일단은 선언이지 연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냐 말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또 반 이재명 반 민주당 프레임도 굉장히 완강한데 대표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는데 반명 프레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한동훈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안철수도 이준석도 그렇고. 안철수도 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위 주자고 사실은 뭐 이제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 때리기 좀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런 반명 프레임은 부드럽게 제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J가 그 절대 불가능한 연합을 만든 거 아니에요? DJP 연합으로 그렇죠. 그걸 깨버렸다. 그리고 고립을 벗어났다. 이 민주 세력 진보는 한 번도 50%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반면에 보수는 안정되고 결집만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네. 그렇죠. 무조건 이겼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분열하다 진 거 아닙니까? 이인재가 나와서 김대중 도와주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에요? 정몽준이 나와서 노무현 도와주고, 이러면서 지들이 망한 거지. 우리 단독의 힘으로 집권해본 적이 있냐고. 없거든. 네. 어느 정도 외피를 만들고 판을 짜야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딱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거의 엇비슷해.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지만 네. 그때 저기 뭐야 어떻게 보면은 저기 김대중 대통령은 IMF란 특수 상황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네. 전임 김대중 대통령에 이은 재집권이고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완전히 야당일 때 제대로 집권해 본 적이 있느냐?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인데, 근데 지지율 41%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도 외연을 확장하고 크게 품어주는 이런 좀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초연합, 그다음에 저기 그 윤석열 극우 세력과 결별만 할 수 있다면은 누구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최소 합의. 이런 부분들 전략의 선택지를 여러 그래요. 개를 만들어 놓고 유연하게 골라서 좋은 것만 딱딱 이렇게 선택해 나가야 돼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윤석열의 그 참 이제 궤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선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 이 사회 이 갈등과 이제 분열 그리고 사실 이제 극우가 준동하는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 종식 또 이 내란 이 세력들과 차별화되는 그 힘을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 수가 네, 그렇게 있겠네요. 해서 예. 조금 이제는 이런 생산적 고민을 네.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를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을 것이냐. 음. 물론 이재명 대표도 집권하면 개헌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할 것 같아. 네. 그지 이런 상태로 오징어 게임 같은 대한민국을 안고 살 수는 없다. 여기에 그래요.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제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 중도에서도 사실은 반응하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빨리 헌재 판결이 나와서 이제 조기 대선 준비 우리가 또 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여기서 이제 지체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라. 음. 그리고 더 크게 품어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다수파가 네. 서로 연합하고 조율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진짜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냐. 이제는 좀 한번 회복하고 네.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고 네, 말을 예. 걸어주는 지도자 또 거기에서 자기 소신을 또 거침없이 피력하는 이런 어떤 시민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아주 그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가 우리를 살리게 될 거고 종국의 한국 정치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어떤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민주주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지 그런 효능감이 없으면 이제 야당 지지자들도 지지자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오늘 교수님 말씀 아마 이게 앞으로의 뭐 조기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가 곱씹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 네.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편에 또 강의를 들은 듯한 느낌. 예. 그래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많은 또 도움이 됐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